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8월 19일인가요? 8월 19일 월요일 오전이고요. 아침 화창하게 밖에 파랗게 보이는 이쪽 피아노가 있는 이걸 패밀리룸이라고 하나요? 리빙룸이라고 하나요? 예, 앉아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지금 다 있고요. 또 생뚱맞게 저희 아이가 아침에 와서 피아노를 둥게둥게 연주를 하는 바람에 기다리다가 이제 지금 11시 반인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최저 기온이 41도, 최고 기온이 81도. 그래서 최저 기온이 한 9도 정도 되고요. 9도 섭씨로. 그 다음에 최고 기온이 한 27도 정도 되는 쨍쨍한 한여름은 마치 다 간 것 같은, 아침엔 좀 춥고요. 여기가 기온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항상 긴팔과 반팔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하는 날들이 거의 1년 대부분이 그래요. 한여름 정말 막 너무 더운 그런 날들만 빼고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무더위는 좀 다 지나간 게 아닐까. 물론 이제 9월달까지도 더운 날들이 있습니다.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날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침에 새벽은 좀 쌀쌀하죠. 제가 내일 캠핑을 가는데 살짝 걱정이 돼요. 너무 추울까봐. 항상 캠핑을 가면 새벽에는 춥습니다. 많이 추워요. 여기는 막 동부처럼 여름에 막 하루 종일 그 기온차가 많이 심한 편이라서 밤에 추운 게 너무 좀 힘들거든요. 네, 어떻게 될런지 좀 기다려 보고 제가 다녀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영상을 시작을 해볼게요. F4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윕이 이번 주에 F4로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엔 영상을 좀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찍고 시간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지지난주에 찍은 영상을 지난주에 제가 올리고 했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아이가 없던 날이 이틀이나 됐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찍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보여드릴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 지나가면 좀 더 많아질까 그랬는데 전혀 프로그레스가 없는, 이번 주 내내 프로그레스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 윕 여러분이 보셨던 거지만 이제 F4를 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F4는 스웨터. 여기 뭐가 잔뜩 있는데 스웨터 단추까지 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았고요.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느껴지시겠지만 단추를 잠궜을 때 앞에가 되게 꿀렁꿀렁꿀렁하죠. 이 스웨터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는 이미 다 떴고 이 실들 정리 아직 안 했었고 단추는 주문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장단점들을, 이 스웨터를 뜨면서 장단점들을 얘기했고 좀 이상하네 뭐 그런 점도 있었고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도 있었고, 이거는 생각보다 좀 낙낙하게 입을 수 있는 스웨터의 형태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암 세퍼레이션까지가 꽤 긴 편이라서 이거를 이거는 어떻게든 약간 낙낙하게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웨터긴 한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버튼 밴드 자체가 같이 함께 뜨는 식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픽업을 해서 뜨는 스타일이 아니고 같이 뜨게 돼 있어서 같은 바늘을 사용해요. 그래서 원래 패턴의 경우에는 7번 바늘을 사용했는데 저는 게이지 때문에 6번 바늘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같이 뜨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코를 나중에 픽업을 해서 잡는 경우에, 리빙의 경우에
바늘을 한 치수를 내려서 뜨죠. 그런데 이 부분은 바늘을 내릴 수가 없었죠. 제가 미리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었는데 이걸 매번 그런 스타일을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상 또 이거 이런 스타일이네 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번에도 아무 생각 없이 뜨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만 바늘 사이즈로 줄이는 것도 그냥 쭉 뜨다가 처음에 한 치수 작은 바늘로 뜨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원래 바늘로 뜨다가 그 부분만 작은 바늘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코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DPN 정도로 작은 바늘을 사용해서 뜰 수 있습니다. 조금 어노잉 하겠죠. 왜냐면은 바늘을 그냥 쭉쭉쭉쭉 뜨면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막 무아지경으로 뜰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만 바늘을 바꾼다면 바늘이 잡아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델리케트하게 다루어야 하고 좀 번거로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예전에 떴던 스웨터 하나는 이 부분을 픽업을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가로를 잡아서 이 리빙이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픽업을 밑에서부터 해서 여기 이 메인 바디에 있는 곳의 끝에 부분을 픽업을 해가지고 그냥 요런 방식으로 뜨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리빙인데 분명히 바늘 치수도 하나를 줄였었는데 그것도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진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뜨는 것이 여기 이렇게 약간 꿀렁꿀렁한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단점 아니면 단점, 이렇게 보기에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또 입었을 때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입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입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입을 때마다 매번 단추를 다 잠글 거가 아니라서 그닥 그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입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제가 입고 있죠. 입고 있어도 뭐 그닥 그렇게 덥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 울퉁불퉁하기는 한데 그 부분은 대강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단추를 다 채웠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이게 무척 아래쪽에 있죠. 제 겨드랑이는 여기 있는데 좀 밑으로 처진 스타일이고 이렇게 단추를 다 채우고 입었어도 보시나 모르겠는데 단추를 다 채우고 입었어도 그냥 뭐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풀고 입을까? 왜냐면 이게 딱 맞지가 않잖아요. 좀 넉넉하잖아요. 좀 넉넉해서 단추를 채우고 입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의 스웨터고요. 제가 이제 보통 코바늘이 같이 있는 스타일의 스웨터는 떠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부분 뜨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쉘 스티치는 어려운 스티치도 아니고 이게 너무 까다롭지도 않아서 생각보다 재미있게 떴고요. 이 바디 뜨는 부분은 뜨면서도 좀 다웃을 많이 했다는 이게 왜 이렇게 봉봉한 느낌일까 뭐 이러면서 그냥 하나 더 작은 사이즈를 떴어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으면 실을 엑스트라로 하나를 주문 안 해도 됐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걸 완성을 하고 위빈을 다 하고 무게를 쟀을 때 이게 347g? 그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실이 7볼이었거든요. 50g짜리. 그렇다면은 450g이 됐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 중에서 제대로 50g이 안 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새로 제가 실이 모자라서 새로 주문한 그 하나의 실을 재보니까 한 13g 정도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분명히 7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되게 다웃을 많이 하면서 이러다가 어디에서 뭔가 하나 튀어나오는 거 아닐까? 분명히 실을 다 찾아서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실 뭉태기가 있잖아요. 저는 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제가 오래 쓸 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따르게 바구니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게 이제 줄어가는 걸 보는 기쁨으로 약간 그렇게 해놨었는데, 안에 막 여러 가지 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내 스웨터 이거 뜰 거니까 뭐 7벌이든 8벌이든 그걸 다 테이크아웃해서 어디다 따로 두고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뜨는데 요번에는 이걸 또 어디다가 막 모아놓는 게 싫어서 그냥 하나 끝나면 또 하나 거기서 뒤져서 하나 꺼내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실을 정확히 몇 개를 썼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이 나중에 약간 모자란 것 같을 때 이럴 리가 없는데 실이 하나 더 있지 않을까? 하고는 막 바구니 속을 뒤졌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이거 내가 다른 데 또 빼놓고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고 또 다른 데를 뒤져봤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실을 다 해서 어디 한 군데 놓고 실이 줄어들어 가는 거를 보면서 뜨는 게 미리 플랜을 하기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 하시면서 무게 달아보시면서 하면 대강 내가 몇 벌을 썼고 난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약간 이번에 미스테리고 분명히 8벌째를 써서 8벌째가 37g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게 최소한 다 7개 50g짜리 7개면 350g에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13g을 더하면 363 363g 정도니까 뭐 위빈하고 자를 거 자르고 했다고 해도 350이 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나 미스테리인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랬으면 하나 작은 거 떴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게이지는 제가 맞춰서 떴고요. 물론 이제 게이지가 제가 선택한 사이즈가 물론 그것도 어저스트를 해서 뜨긴 했는데 이건 좀 넉넉하게 입나 봐요. 아무튼 숫자 맞춰서 뜬다고 떴는데 아무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여기 사이가 너무 길다는 거. 물론 가디건이라서 그게 용서가 되는 건 왜냐면 이 안에 뭔가를 입으면 조금 넉넉한 것이 낫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아웃웨어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카디건을 잘 안 뜨거든요. 저는 풀오버 위주로 뜨고 그 위에서 뭐를 입는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겨울 스웨터 같은 경우는 너무 넉넉하게 뜨지 않고요. 두꺼운 스웨터 같은 경우는 조금 박시하게 뜬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에 뭘 입을 걸 생각해서 좀 이런데 좀 핏하게 뜨는 편인데 이거는 좀 박시하게 나왔고 아무래도 이 안에 뭘 입고 입는 용도로 사용할 것 같아서 왜냐면 좀 통이 좀 넓은 편이고 팔도 이렇게 좀 팔도 조금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쵸? 팔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거 팔도 옵션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퍼드 된 거 뭐 아닌 거 해가지고 벌룬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줄임 없이 쭉 가다가 여기서 한 번에 줄이는 옵션이 또 있고 저는 그게 싫어서 그냥 순차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사용해서 그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스타일의 제가 이게 크리스마스 인 줄라이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에 잘 입지 않을까 싶어요. 데코레이티브가 있어서 다른 부분은 그냥 스웨터랑 똑같아서 여러분이 즐겨 쓰시는 스웨터에 조금 뭐 색깔만 좀 예쁜 색깔로 뜨고 아니면은 무난한 색깔로 뜬다면 이런데 요즘에 그 인브로이더리 하는 거 많이 파퓰러 하잖아요. 그런 거 넣어서 해도 그냥 예쁠 것 같고 이거는 요런 무늬 때문에 조금 화사해서 연말에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좀 울지만 아무도 그걸 자세히 지켜볼 것 같진 않고 딱 보면 핸드메이드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그래서 이거 하나 완성했고요. 두 번째 거는 어디 있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 베이비 리플 블랭킷 패턴을 사용해서 이 디시클로스 와시클로스를 하나 만들었다. 뭐 제가 와시클로스나 디시클로스가 필요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뜨는 재미가 쏠쏠하여서 제가 다이소에서 샀던 실 그냥 그런데 막 100% 면이다. 그러면 저는 삽니다. 가끔
두께도 얇고 적당하니 그냥 한번 써보고 싶어. 그런 거 있으면 사요.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건 산지가 되게 오래된 실이고요. 궁금해서 약간 민트라고 하기에는 블루가 조금 많이 들어있는, 하얀색은 아니고 그런 색깔인데,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24g이 나왔고요. 제가 산 건 50g이어서 재보니까 26g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또 떴습니다. 뜨고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 모르겠어요. 뭐 누구 선물을 줘도 되고. 그래서 재밌게 후다닥 그냥 몇 시간 안에 뜰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줄라이 디자인 양말, 아마 양말 한쪽 뜨고 다른 한쪽은 이제 시작하고 조금 뜬 정도였었는데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짜잔! 이거는 해지호그 파이버의 트위스트 삭이라고 하는 BFL, 아마 이 7525일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데이 케이크라는 색깔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이 색깔로 그냥 해지호그 싹으로 뜬, 그건 90-10 해가지고 메리노가 90%, 10% 나일론 한 그것도 보여드렸는데, 색깔에 약간 차이도 있고 무늬도 있고, 이거는 블루도 좀 진하고 이런 옐로도 좀 많고 뭐,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뭔가 비지해 보여요, 그것보다는. 근데 양말 실 자체로는 이게 더 오래 잘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7월이 제 생일이라, 7월에 제 생일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버스데이 케이크 이란 양말로 실로, 색깔로 제가 만든 거고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저의 F4입니다, 이번 주. 자, 그 다음에 위브로 넘어가 볼 건데요. 제가 싹 위비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올해 목표는 한 달에 양말 2개 뜨기. 근데 양말 2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매달 올해 디자인을 하나씩 해서 내년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세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디자인을 매달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3월에 디자인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 노란색 실이 없어서, 그러다가 지난 7월에 얀합 때 다른 얀샵에 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노란색 실을 발견하고, 이건 컴포트 앤 조이라는 아마 그 얀샵에서 캐리하고 있는 로컬 핸드다이 실인 것 같은데, 그 실을 발견하고, 제가 지난번에 노란색 실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실을 발견을 하고 그걸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제가 원하던 디자인의 모습이 그닥 그렇게 이걸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이 양말을 뜨겠어. 색깔은 바로 이거고요. 이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뮤티드된, 저는 약간 화이트이 많이 섞인 노란색을 원했는데 제 띠이 댄들라이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독으로 쓰든지 아니면 하얀색과 컴바인을 해서 양말 패턴을 뜨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패턴 댄들라이언으로 이렇게 떴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양말을 뜨는 게 그렇게 빨리 되는 프로세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스와치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스와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긴 한데 스와치에서 보는 거랑 막상 그 물건을 떴을 때랑은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저는 시작을 해서 뜨다가, 지금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뜨다가 모양이 좀 그러면 뭐 다시 뜨다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멘붕인 게 제가 일단은 제 싹바구니를 보여드릴게요. 하하, 이게 제 싹바구니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양말 보세요. 이게 다 양말인데 이 안에는 그냥 이런 여기 저기가 있네요. 윗이 하나 있네요. 이거 이 패턴 스크롤로 떴던 이 양말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한 짝을 요 색깔로 뜨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난방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 안에서도 많이 엉켜져 있어가지고 제가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뜨고 있는 게 이 양말이 있었죠. 요 Fresh from Caldron이라는 인디다이의 양말 제가 너무 이 양말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예전에 스티치스 웨스트 갔을 때 샀다는 첫 번째 스티치스 웨스트 갔을 때 샀다는 그거 그냥 뜨고 있는 거 아직 있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양말이고요. 이것도 조금 뜯어 마른 건데 이거는 제가 그냥 바닐라로 뜯다 보니까 이거 실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딨나?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로 텍스처 디자인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 있네요. 어차피 풀 건데 이게 색감이 예뻐서 이걸로 텍스처를 넣은 양말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요만큼을 풀고 그냥 바늘을 뺐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다 풀고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처를 넣어서 이제 10월이나 11월 달 양말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와, 이 안에서 많이 엉켜 있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두고 또 이 양말은 9월 양말일 건데 이거는 일단은 뜨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다시 풀을 거긴 한데 이 텍스처가 너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넓은 텍스처로 했으면 좋겠었어요. 이게 텍스처가 너무 자주 있어서 그냥 보기에는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저스트를 하려고 이걸 아마도 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8월 디자인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요. 그게 시작을 했다가 이거 괜찮네 하는 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했을 때 이걸 계속 컨티뉴어스를 뜰 것이냐 이걸 패널로 넣을 것이냐 막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진전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니픽스의 무슨 헤더인데 도브 헤더인가? 아무튼 그런 색깔인데 이걸로 리빙을 늘려다 보니까 너무 예뻐서 그냥 쭉 디자인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은 이거는 짧게 뜰 거라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모양을 쭉 같이 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8월 디자인일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셀을 다운을 했으니까 변화를 줄 거는 없어서 그냥 빨리 뜨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원래는 이 모양으로 리빙을 하고 바디는 다른 모양을 넣으려고 했는데 좀 심플한 모양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모르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다 전체에 넣은 상태로 이게 너무 화려해서 여기는 그냥 숄로를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제가 아까 멘붕이 왔다는 방금 사용한 거는 니픽스 스트롤의 도그우드 헤더네요. 도그우드 헤더. 이거는 인텐셔널리 제가 만들려고 니픽스에서 따로 주문을 한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그걸로 그 노란 걸로 샘플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다 있지도 않아요. 뭐 풀른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약간 피코 캐스트 온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피코 캐스트 온이
피코 바인더 오프보다 예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끝에만 하양을 넣고 노랑으로 좀 할까. 끝에만 그냥 한 줄 정도 하양으로 넣고 나머지는 노랑으로 그냥 커프를 떠야지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하면 이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두 개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힐 부분도 같이 색깔을 넣고 토 부분도 색깔을 같이 넣기는 좀 어렵겠지. 그러면 토는 그냥 뜰까? 그리고 이제 바디를 뭐 어떻게 할까 하고 하다가 아니야, 이렇게 넣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샘플을 만들 때 실이 아까워서 이렇게 하고 다시 다 풀고 그 실을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풀을 시간도 없고 이제 이런 건 풀으려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이거를 보고 이것보다 이게 낫네. 이건 물론 사진을 찍어둘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다시 내가 돌아온다면 이걸 새로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이거를 잘라버리고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떴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뜨다가 푸르고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만 하는데 한 3일이 걸렸던 거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뜨고 요것만 제가 생각한 대로 했다가 또 풀었다가 또 다시 떴다가 그걸 반복을 했어요. 그러고는 아까 요거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이게 생각이 나서 이걸로 제가 이제 엉망진창으로 지금 엉켰는데 요거를 뜬 거예요. 이게 하얀색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번갈아서 해볼까? 그리고 여기 이제 무늬를 냈죠. 근데 이게 이 양말의 경우에 가터가 들어가면 가터하고 제가 이제 이 아일렛을 넣었는데 이게 양말이 무척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아니네. 그리고 이건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게 이 무늬가 더 잘 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걸 자꾸 풀지 말고 뒀다가 이걸 레퍼런스를 좀 하자.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무늬가 아니고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좋겠어 하고는 양말을 또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을 뜬 게 있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이거를 살리느라고 제가 바늘에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이채로 뜨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리빙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그냥 2x2 립을 하고 이렇게 레이스를 넣어가지고 만들긴 했어요. 근데 레이스를 앞뒤로 넣는 게 좀 너무 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만 넣고 뒤에는 그냥 리빙으로 뒀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레이스 웍은 좀 오픈되는 느낌이 있어서 원래 사이즈로 뜨면 좀 양말이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막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리빙으로 하면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힐플랩 앤 거셋을 넣었더니 이 2x2 리빙과 이 약간 이 슬립 스티치 패턴이 이게 1x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뒷부분이.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차라리 1x1으로 할 걸. 이만큼을 뜨고 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디자인이라는 것도 내가 앞을 별로 내다볼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만큼 놔두고 이걸 계속 뜰 이유가 있을까? 힐플랩 거셋 다 해서 지금 턴 다 했고요. 줄였는데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걸 뒤를 1x1 리빙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여기를 그냥 깔끔하게 스타키넷을 뜨든지 앞이 좀 크더라도 그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스탑 상태이고 이 노란색 실에 대해서 벌써 질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시면 제가 이게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이 실에 노란색과 하얀색이 약간 섞여져 있어요. 그냥 보기에는 노란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 실의 베이스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75-25 메리노하고 나일론이거든요. 근데 이 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놔두고, 이거는 진짜 더 이상 노란색은 지금 당장 못하겠다. 아니면 그냥 노란색으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든지 뭐 그렇게 하든지 할 거고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많은 립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사실 떴다면 벌써 다 떴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해야 될 걸 미리 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매달 뭐 하나씩 만들 거예요 했잖아요. 제대로 킵업을 하고 있고 지금 말치가 비하인드고 어거스트는 지금 온고잉이니까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 이제 12월 달 건 끝냈잖아요. 근데 9월, 10월, 11월 3개월치가 남았는데 이거를 택 에디트를 맡기려면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테스터 모집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데드라인을 뒀어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모든 디자인이 다 끝날 것 같고 8월 안에 이제 3월 달 거 하고 8월 달게 끝나고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3개월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 끝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보내면 택 에딧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그게 다 한꺼번에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1년치 패턴을 한꺼번에 짜잔하고 내놓을 거는 아니라서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느라고 제가 아무것도 뭐를 한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끝내야 되는 스웨터가 하나 있는데 알파인 블룸이라고 제가 6월 달에 보여드렸던가요? 그걸? 그 스웨터는 끝내야 됩니다. 올여름이 가기 전에.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하면서 8월 달에는 제 목표는 그 스웨터 하나 하고 이 양말 2개를 끝내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19일인데 제가 양말을 뜨면 또 빨리 뜨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 바구니채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안이 그러니까 이게 한번 뭐가 스톡이 되면 머리는 계속 바쁜데 일은 손에 안 잡히고 프로그레스가 없고 그렇다고 막 제 일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막 저녁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계속 머리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멘탈 이 스페이스가 여기에 많이 할애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엉망이에요. 삶이. 그래도 지금 그걸 놔버리고 8월 달 거 시작을 해서 지금 정리가 좀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라이팅을 하는 게 남아있지만 하는 게 남아있지만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윗들이고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 그러면 일상 얘기도 잠시 하고 그렇게 영상을 하면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 얘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거와 실거행이 하면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고 지난주에는 보통 제가 이제 몰아서 클래스랑 이런 거를 넣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는 4번을 갔나요? 가게에. 그렇죠. 4번을 갔는데 제가 이제 모임이 있는 날 수업도 한다 막 이래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놔요. 그래가지고 좀 가는 날 하루를 오래 있는다든지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뜨기 모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은 그러니까 일요일 날인가요? 프리비어스 선데이 아무튼 일요일 날 모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에 클래스와 모임이 있었고 그날은 클래스가 3개에다가 모임이 하나 그래서 뭐 12시에서 6시 뭐 11시에서 4시 뭐 이렇게 이틀을 그렇게 가게에서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엊그저께 일요일에는 또 수업이 있어서 갔다 오고 그래서 지난주는 정신없이 지나가서 뭐 좀 그냥 바빠서 뜨기에 집중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뜨기는 하지만 이런 것과 맞물려서 머릿속 그러니까 클래스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약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하면서 그렇게 지난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멘도시노 카운티에 있는 벤댐 스테이팍이라는 곳에 이제 캠핑을 갈 겁니다. 혼자 갈 거기 때문에 아주 홀가분하게 텐트하고 슬리핑백 챙기고 먹을 물, 음식은 그냥 간단하게 가기 전에 오븐하이 오트치라고 하죠. 그거 만들어서 가면은 될 것 같고, 점심 같은 경우도 샐러드 가져가, 이렇게 밀프렙 해놓은 거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저녁은 대강 먹으면 되지 않을까. 뭐 정 안 되면 팍에서 나와서 뭘 어디서 그냥 사서 먹어도 되고, 쿠킹은 안 할 생각이고, 캠파이어도 안 할 거고요. 저는, 그냥 하이킹하고, 거기 한 8마일 정도 걸리는 곳에 캠핑 그 하이킹 코스가 좋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킹하고 그 다음에 뜨개 하고 책 보고 그것만 하고 이렇게 막 시간을 쏟진 않을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든가 이런 짓은 안 할 거고 그냥 아침 일어나서 새소리 듣고 차 한 잔 마시고 뭐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하루를 2박 3일이긴 한데 아마 하루 전에 제가 캠핑을 예약을 할 때 원래 이렇게 그런 캠핑장들은 아주 일찍부터 예약을 해야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날짜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플랜을 하기에는, 플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고, 멀리 막 좋은데, 막 요세미티나 막 이런데 하려면 정말 그 캠핑 예약을 오픈하는 당일날 새벽에 시작하자마자 몇 시간 안에 좋은 자리는 다 스팟이 꽉 차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그걸 가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그 first come first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새벽에 일찍 가는 사람이 캠핑장을 근데 그런 건 리스키해서 왜냐면 가까운 데라면 모를까 막 4-5시간 운전하고 막 새벽부터 갔는데 벌써 찼어. 뭐 이런 리스크가 저는 싫어서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작정을 하고 내가 캠핑을 레이보데이에 갈 거다. 뭐 그러면 진작부터 했었어야 되고 무슨 그런 연휴 같은 데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아무 때나 가려면 갈 수 있어요. 그게 주말이 아니고 윅데이라서 그렇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저 혼자 캠핑을 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그닥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고 그냥 웹사이트 어디 갈까를 보다가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보다가 거기에 그 멘도시노 카운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캠핑장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어쩌다가 벤뎀이라는 데를 들어가는데 거기가 좋다고도 하고 보니까 간혹 가다가 빈자리가 이렇게 있어서 캠핑 사이트가 레코멘드 하는 캠핑 사이트는 여기인데 뭐 나는 사진을 보니까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어떻게 한 데가 거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다가 옆에 있기도 하고 또 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아름다울 것 같고 그 하이킹 코스가 레드우드 트리도 있고 뭐 피그미 포레스트인가 뭐 그것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더라고요. 좀 약간 엘리베이션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준비를 차라리 아무데도 안 가는 게 사실은 속편해요. 뭘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없으니까. 근데 가려면 이제 지금 아직까지 저 차 한 대라서 제가 차 가지고 가면 차도 없고 그러려면은 먹을 게 분명히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먹을 거를 준비를 해놓고 가려고요. 그래서 저는 2박 3일로 했는데 제가 간과한 것이 금요일날 스케줄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서 지금 수요일날 갔다가 원래는 금요일날 오는 계획인데 금요일날 아침 9시 반에 제가 피아노 레슨이 있다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뭐 그분이 어딜 갔다 오시고 손님이 오시고 뭐 이래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탑을 하기가 뭐해서 아마 그날 새벽에 여기서 한 2시간 한 20분 정도 거리예요. 차로. 그래서 그날 새벽에 오든지 아니면 그 전날 밤에 오든지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캠핑장 같은 경우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체크인 타임이 있고 체크아웃 타임이 있어요. 보통 체크인 타임은 좀 늦은 시간, 호텔 시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텔 체크인보다는 조금 이르다고 한두 시간 이를까요? 캠핑장마다 다른데, 그래서 일찍 가려고 해도 일찍 갈 수가 없고, 호텔도 사실 하루 자는 거는 그냥 목적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 거로만 사용을 할 수 있죠. 하루 자는 거는. 그래서 캠핑장도 하루를 예약하면 그날 갔다가 가면은 저녁에 먹을 시간이고, 다음날은 막 11시 체크아웃이면, 텐트 접고 준비하면 아침에 올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틀은 최소한 잡아야, 하루만 잔다 해도 이틀을 잡아야 넉넉하게 그날, 그 다음날 자고 나서, 텐트도 천천히 접고, 아침에 마실도 다녀오고, 밥도 천천히 해서 먹고, 그렇게 오시려면은 이틀은 잡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간 데는, 하루에 한 45불? 알비 같은 경우는 더 비싸고요. 이런 텐트 치는 데는 뭐, 한 4, 50불 정도면 됩니다. 어떤 곳에 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좀 돈을 잠을 하루 잔다 해도 그냥 이틀 하시면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8월 달에 읽었던 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다 읽고, 내일이 독서 모임이거든요. 근데, 무척 글자 수가 페이지에 별로 없어서 읽기는 금방 읽었어요. 뭐 두꺼운 책이네, 이 책을 읽을 수 없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는 느낌도 그닥 들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읽는 데 치중을 한다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있고 소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히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그 안에서 그게 그 캐릭터가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면 물론 한 번 책을 읽어가지고는 그 의미를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벼움과 무거움의 차이, 누가 가볍고 누가 무거운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이 사람들을 무겁게 하는가 가볍게 하는가,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철학이라는 거는 종교도 그렇듯이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종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사람이 따르는 종교, 저 사람이 따르는 종교가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았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천주교인이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철학도 어떤 사상에 대해서 내가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꼭 진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니체가 생각하는 무슨 영원 불멸, 그거 맞나요? 영원 회귀? 그거였나요?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 내가, 다시 태어나고, 무슨,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 일상 계속 반복된다. 영원히 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그 영원 회귀 사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잘 모르겠고요. 스토리 자체는 좀 흥미가 있고 호불호가 갈리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좀 너무 극적으로 이렇고, 한 사람은 또 극적으로 저렇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따른 리뷰들이나 이제 그런 걸 찾아보시면 알게 되는 게, 이 캐릭터는 약간 가벼운 것에 속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무거운 것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거는 내가 추주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무거운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나를 촉박하고 있는 어떤 제도나 어떤 윤리나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볍게 되는 걸로 갈 순 없죠. 왜냐면 내가 가벼워지면, 그게 나한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무거운 짐으로 더 버든을 더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더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가 가볍다고 느끼는 사람, 나는 어떤 속박도 없이 너무 자유로워. 나는
애인이 100명이어도 상관없고 내가 애를 낳아도 상관없고 애를 내가 키우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런 어떤 윤리적인 체계가 조금은 적은 사람들, 그래서 가볍다고 우리가 책에서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냥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떠한 캐릭터도 right과 wrong은 없고 저 사람의 right이 내가 보기엔 wrong이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레스팅 했어요. 거기 이제 4명의 메인 캐릭터가 나오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메인 캐릭터라는 그 메인 캐릭터 중요한 인물들이 넷이 나오는데 그 중에 메인 캐릭터는 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과 둘러싼 이제 다른 캐릭터들이 또 둘이 나오죠. 근데 그 두 사람 연인이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볍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가볍고 무거움, 책 제목처럼. 그걸 따져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벼움의 무게는 없는가? 그 무거움의 가벼움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왔다리 갔다리 생각해 볼 어떤 그런 것이 있었고, 제가 어려웠던 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 이게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책이 쓰여진 게 88년 정도인 것 같고요. 이 프라하의 봄이라는 이 무브먼트, 그 체코의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던 게 68년인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지식이 저는 너무 없었고 그게 어떤 시기였는지 이 책에도 그 시대가 배경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 걸, 그 공산 체제와 자유를 열망하던 체코인들, 그리고 러시아가 이걸 진압하러 오고, 뭐 이런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제가 너무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에 대한 약간 그런 무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작가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작가가 무척 그 주인공이랑 그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적인,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래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작가 그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은 체코 사람이더라고요. 체코에서 태어나서 체코에서 자랐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혁명, 무슨 공산주의, 뭐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그때부터는 프랑스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책도 이제 체코어로 쓰고 프랑스어로 썼는데 이 책을 낸 거, 아예 책을 낸 거는 프랑스에서 먼저 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체코로 돌아갈 마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한 4, 5년쯤 전에 이 사람이 체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귀화하기를, 다시 체코로 돌아오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거부했대요. 다시 돌아와 달라 했는데, 그거를 거부해서 여기서 초청을 해서 뭐 누가 직접 찾아가서 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체코인이 됐대나 못 줬대나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88년도에 출간이 되었는데 너무 재밌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책이 사실 막 옛날 사람이 출간한 책은 아니잖아요. 그쵸? 29년생인가? 제가 다른 거랑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정말 막 1800년대 막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을 굉장히 일찍 출간한 지 얼마 안 돼서 번역을 해서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게 88년도였나? 아무튼 처음 미는사란 곳에서 이거를 출간을 했는데,
잘 모르던 작가였어. 아무도 모르는 작가의 책이었는데 이 어떤 한국에 계신 어떤 교수님이 왜 학력고사 이때 되면은 문제 출제위원들 이렇게 한 곳에 머물면서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문제 출제 하시잖아요. 그랬던 교수님이 너무 그 문제 출제하는 게 지루해서 이 책을 읽게 되신 거예요. 그 독일어로 된, 프랑스어로 된 그 책을 읽으시고 너무 책이 좋아서 스스로 번역을 하셨대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민음사에 와서 이 책을 내가 번역을 했으니 출간을 하려면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들 그 출판업계에 있던 그 분들이 이 작가는 처음 들어보는 작가인데 이건 누구지? 해서 반대와 뭐 설득과 이걸 무릅쓰고 책이 출간이 된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놀랍게도 한국의 밀란 쿤데라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퍼블리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세계 문학 전집 이런 데는 아마 없을 거고요. 그냥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밀란 쿤데라 시리즈들이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해놨고, 그 디자인, 그 아트웍도 그 여러 번 그 작가한테 허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초이상주의적인 그림들 막 그런 건 아닌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그림들의 표지로 아무튼 출간이 되어 있고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궁금해졌어요. 이 작가에 대해서. 이 작가의 이 사상이 되게 그냥 속된 말로 해서 쿨하다? 내 인생에 대해서 너희가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신비주의적이신 분이고요. 사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가다 하면, 책을 내는 작가다 하면, 책을 내는 작가의 책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책을 낸 작가의 윤리적인 퍼스널한 라이프도 함께 같이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TV나 이제 영상 이런 데서 이 사람이 무슨 유명한 무슨 배우야, 유명한 가수야. 그런데 뭐 잘못된 일을 했어. 그래서 무슨 조사를 받아. 이런 거 되게 흔히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무슨 대기업의 무슨 회장이야. 그런데 뒤에서 이런 나쁜 짓을 했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예로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출판 업계는 또 잘 모르니까 예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이 작품 자체는 뭐 영화 감독이라면 영화 작품 그 자체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개인 사생활은 굉장히 난잡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작품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봐야 하는가? 그런 사람의 연기를 봐야 하는가? 그런 사람의 노래를 들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서포트할 필요는 없지. 일단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일은 해주면 안 되지. 그쵸? 요즘에 유튜브도 이상한 방송들 많고, 막 정말 뭐 청소년들 막 나쁜 짓 하고 막 뻔뻔하게 얼굴 막 이렇게 드러내고 영상 찍고 막 조회수 올리고 뭐 많잖아요. 근데 또 궁금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그걸 봄으로 해서, 궁금해도 봄으로 해서 그 사람의 수익을 올려주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그걸 이렇게 가를 만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차단을 하고 이렇게 경계를 둘 만한 어떤 이유가 분명한데, 만약에 어떤 무슨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론과 그런 게 너무나 중요시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 진짜 너무 나빠. 뭐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무시해야 하나요?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봤었습니다. 종종 합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의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나? 뭐 여기 빵집에서 뭐 이런데 잘못된 데 서포트를 했대. 그러면 그 빵집 불매운동 있어. 그러면 그 사람만 손해를 보나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이신 분이라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생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그건 나의 일이지. 되게 쿨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기준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리스펙트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책 얘기를 지금 좀 했고요. 저는 지금 9월 달에 무슨 책을 읽을까는 정하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읽으려고 했던 책을 미뤄두고 있던 책이 있어서 그게 아이스 앤 파이어인가요? 그 게임 오브 드론의 약간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의 연장선에 있는 약간 더 옛날 스토리인데 HBO의 그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라는 시리즈가 몇 년 전에 시즌 1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그런 시리즈는 책을 베이스로 한 시리즈인데 책은 광범위하게 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만 영화나 시리즈는 굉장히 간결하게 나와 있죠.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휙휙 지나가고 이유를 잘 모르겠고 왜 그러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게임 오브 드론 시리즈를 볼 때 첫 번째 책은 읽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책을 읽고 완전히 약간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스케일에 너무나 압도되어서 와, 이거를 읽고 싶긴 한데 엄두가 안 난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걸 시작했을 때 도대체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이 책을 읽으리라 해서 제가 이제 책을 남편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인가로 예스크를 했었고 또 남편이 난데없이 그 백과사전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크게 나온. 그래서 그 책을 사줘라고 하기도 전에 그 시즌을 하나를 보고 나서 그 책을 저한테 사줬거든요. 근데 그건 또 한글로 돼 있어요. 저는 정말 약간 이러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글로 읽으면 그 한글 이름이랑 캐릭터의 영어 이름이랑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하나를 밀고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거를 지금 봐야 돼서 그걸 먼저 보려고 시즌2가 지금 나왔는데 제가 아직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급하게 먼저 읽을 생각이고 이제 9월 넘어가고 10월로 가면 아마도 저는 약간 스릴러나 공포나 약간 그런 소설을 읽을 것 같아서 지금은 아니고 한 9월 중순쯤에 제가 리드 얼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추즈를 해놓은 책들이 몇 권 있어서 그걸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이때 되면 몰아서 읽게 되는데 좀 일찍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좀 시간이 다가오면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영화는 제가 토요일 날 에일리언 새로 나왔잖아요. 요즘에는 옛날 영화 리메이크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트위스터도 예전 영화인데 새로 만들었다고 하고 사실 트위스터 같은 거는 이런 여름에 보기 되게 재밌는 영화죠. 디제스터 무비죠. 궁금하긴 한데 극장에서 볼만할까? 그런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지 더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닥 그렇게 보고 싶은 것도 없고 그닥 막 그래요. 그냥 보던 거나 보고 그닥 안 봐도 괜찮고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영화도 정말 막 대학교 때 이런 때는 매주 거의 가다시피 영화 새로 나온 게 있으면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그게 정말 하나의 낙이었다. 근데 지금은 뭐 딱히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다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느낌이고 뭐 그냥 또 그렇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극장을 잘 안 갑니다. 제가 지난번 마지막에 본 영화가 아마 미션 임파서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이 작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1년밖에 안 됐나? 그리고는 이제 에일리언이 새로 나왔다고 계속 얘기를 들어서 아, 이 영화 그냥 보러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영화관에서 끝나고 DVD나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보거나 뭐 아마존에서 보거나 뭐 넷플릭스에서 보거나 할 때 봐도 되는데 그냥 오랜만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 얘기 했죠. 이렇게 미오우드 갔었는데 뜨개도 안 하고 그냥 걷고 그냥 이렇게 넋놓고 앉아있는데 그게 정말 큰 힐링이 되더라 해서 제가 보러 가자. 제가 보러 가자면 저희 남편은 무조건 보러 갑니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내용은 뭐 에일리언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다 알고 있고 저는 시리즈 다 봤었고 심지어 앞에 한 번 본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봤었던 것 같고 맨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아마 여러 번 더 봤을 거고요. 그래요.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재미는 있었고 저희 남편이 오른쪽에 앉아있었고 제 왼쪽에 어떤 미국 남자 덩치 큰 사람이 앉아있었는데 이게 점프스케어라고 하죠. 깜짝깜짝 놀래키는 전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제 왼쪽에 앉은 그 미국 사람이 그렇게 점프스케어 나올 때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의 의자까지 떨릴 정도로 그래서 그 느껴지는 근데 기본적인 거는 똑같고요. 에일리언 나오는 건 똑같고 맨 마지막에 좀 약간 좀 그랬고요. 처음 부분이 좀 지루하긴 했고 놀랐던 게 사실 에일리언 영화를 봤을 때 그 캐릭터들이 물론 우리가 더 젊었을 때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저보다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아저씨 아줌마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을 텐데 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나이가 이만큼 들고 봐서 그런지 너무 애기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티네이저들이 나오는 것 같지? 근데 사실 나이들이 그렇게 어리진 않더라고요. 20대 후반 정도 되는 메인 여자 주인공이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고등학생 같이 보이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생소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봤어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가서 보세요. 그렇게 막 뭐 똑같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완전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놀랐던 거는 그 흑인 배우 거기서는 앤디라고 나오는데 사람이 아닌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연기를. 그 캐릭터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오싹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8월이죠. 제가 보통 이때쯤에 새로운 해에 그 플래너가 나오는 때입니다. 저는 플래너 이렇게 덕후라서 그렇다고 제가 막 이것저것 다 많이 써본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메일도 받고 플래너 나왔어 뭐 언제까지 세일이야 막 이런 거 나오고 해서 제가 또 요즘에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보긴 했어요. 왜냐면 항상 그렇지만 내가 쓰고 있는 플래너가 만족스럽지가 않다. 100% 만족이라면 그렇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올해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올해는 2권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약간 중구난방인 게 있는데 제가 원래는 커밋 30라는 그 플래너를 쓰고 있었고 그 플래너를 굉장히 오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어찌어찌 해서 플래너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플래너를 찾아볼까 하고 이미 저는 8월 달에 제가 주문한 플래너 커밋 30가 있었고 새로운 거를 1월 1일 날 주문을 해서 스털링 잉크라는 곳에 그거를 하나를 더 주문했어요. 컨셉은 다 똑같고요. 아웃라인도 거의 비슷하고 조금 더 임프루브가 된 것처럼 많은 란들이 뭔가 프로젝트 골 이런 것에 치중되어 있어서 1년치 골, 3개월 단위의 골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앞에 있었고 뒤에 페이지도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사용을 해서
나중에 제가 새로 주문을 했거든요. 주문한 걸 받으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 그러다가 제가 약간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걸 보고 새로 주문할 때도, 이거 좀 다른 아울란이 있는 것을 살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그게 저랑은 너무 잘 안 맞았어요. 저는 먼슬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위클리가 있어야 되고, 왜냐면 한눈에 그 줄을 보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게 레이아웃이 위클리의 경우에 이렇게 벌티컬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가로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2페이지에 나눠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벌티컬로 보는 것이 저한테도 좀 잘 맞거든요. 이게 리스트를 적기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한 페이지를 다 관통하게끔 되어 있고, 또 시간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저랑은, 왜냐면 이게 매번 뭐 7시에 뭐 있고 9시에 뭐 있고 뭐 1시에 뭐 있고 4시에 있고 막 7시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걸 스프레드 할 필요가 없는데 공간적인 것들도 너무 많이 비고, 그래서 올해도 또 이렇게 막 하다가 좀 다른 레이아웃을 찾아서 그걸 주문했습니다. 제가 그걸 받으면 제가 쓰고 있는 것과 새로 주문한 것, 그리고 저희 계획, 그런 거를 뭉뚱그려서 다시 얘기를 할 때가 올 거예요. 제가 산 거는 프랭클린 코베이의 Five Choice라는 플래너입니다. 그거는 조금 레이아웃이 다르니까 그게 이제 배달이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